안녕하세요. 고창 미꾸라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체란과 알붙이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마취시킨 암놈을 일단 물기가 없게 수건으로 깨끗이 닦겠습니다. 체란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건더법과 저같이 등지역을 집어넣고 알을 짜는 방법. 근데 주의할 것은 물기가 들어가야면 알에 엄청난 영향이 있고 수정하는 데 지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알을 짤 때 이렇게 쫙 나오는 알이 우량알이 됩니다. 이렇게 오줌식으로 나오는 알은 상당히 치료 상태가 좋은 겁니다. 이 상태를 보고 치노 관리를 잘했다고 딱 느끼는 겁니다. 뭐 무리하게 짜면 안 됩니다. 이런 상태를 보고 신호가 체란 후에 빠른 시간 내에 수정시키는 겁니다. 오줌 누는 식으로 나와야지 이게 우수한 체란 알입니다. 이런 식으로 오줌식으로 쭉 나와가지고 무리하게 짜지 말고 한번 짜고 정지하면 됩니다. 이거는 신호가 상당히 우수한 겁니다. 제가 직접 신호를 사육하기 때문에 이런 우수한 체란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호가 그래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꾸라지 부화를 하시고 싶으신 분이나 미꾸라지 양식을 시작하시는 분은 신호장을 따로 별도로 만들어서 신호 관리를 한 2, 3년 동안 신호 육성을 한 이후에 부화를 하셔야 됩니다. 절대 무리하게 짜면 안 됩니다. 이거는 호르몬의 주사의 영향도 아니고 신호, 어미의 관리에 의해서 이건 작업됩니다. 왜냐하면 무리하게 짜면 안 되는 이유가 어미한테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내년 산란기에 또 이 어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장갑을 교체해서 미꾸라지한테는 끈적끈적한 유신 성분이 있기 때문에 물기를 먹으면 낚았다고 하지만 물기를 먹으면 어미가 묻힐 수가 있습니다. 신호의 상태를 보려면 촬영할 때 양수가 터졌을 때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됩니다. 어미 상태가 안 좋은 거는 상당히 내수면 교육하신 분들은 대부분 10마리 이상을 짜지 말라 그러는데 전혀 지장 없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영할 때 우유를 한두 방울 넣으면 절대 알이 착난되는 같이 덩어리가 헛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암수를 수정시킬 때 우유를 한두 방울 정도 집어넣으면 절대 알이 덩어리가 지거나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알 짠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디코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200 정도, 250cc 정도, 230cc 정도 나왔습니다. 등조액으로 정수를 뽑아내겠습니다. 흰내 목을 이렇게 자르고 창문까지 일단 결제합니다. 오늘 체란양 때문에 30마리 정도 순놈이 필요합니다. 정서를 촬영할 때, 같이 채취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물기가 없어야 됩니다. 물기. 이 정서를 채취할 때 지금 여기다 지금 등제물이나 시금술을 넣으면 정소가 이 상태에서는
전혀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정소는 앞뒤로 움직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시면 현미경으로 관찰 한번 해보십시오. 일단 정소를 목을 절제한 이후에 꼭 물기가 없게 닦아줘야 됩니다. 흰놈 닦은 이후에 정소를 채취하겠습니다. 정소를 채취하고 내장을 제거한 이후에 저희 같은 경우는 알테망에다가 정소를 놓고 분사합니다. 이 통은 식염수입니다. 식염수나 등조입니다. 정소는 두 줄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두 줄기입니다. 정소 칠 때 물기가 있으면 정소가의 이 정액이 물에 의해서는 빨리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물기가 없어야 됩니다. 정소를 이렇게 알테망에 올려놓고 누르면 정액이 나옵니다. 불순물도 제거되고 제거되는 과정이 검은게 이렇게 변합니다. 안에 정소가 검은 제거됩니다. 다음
정소를 붓고 나서 우유를 조금 한 조각 붓겠습니다. 그 이후에 물을 집어넣고 수정을 시켰습니다. 우유가 수정된 알을 피막을 보호하기 때문에 덩어리가 지는 경우가 덩어리가 안 짖습니다. 물을 따라 한번 내려고 따라내고 물을 붓겠습니다. 자, 수정된 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꾸라지 살아나는 걸 보여줬는데 저희 고창 미꾸라지에서는 어미를 육성 관리해서 채집해서 살을 했기 때문에 오늘 한 미꾸라지는 체란율 포란량의 한 5, 60% 살아났고 수정률은 한 60% 정도 내지 70% 보고 있습니다. 부화율은 40% 내지 50%입니다. 최종 28%부터 35% 사이에 부화가 될 겁니다. 저 성수대 어미는 F3입니다. F1은 우량한 암놈 어미를 순놈과 교배해서 태어난 치어를 키워서 성수대 어미가 됐을 때 F1이라고 합니다. 그 성수대 어미를 알을 차려내서 수정한 이후에 키운 치어를 다시 성숙시켜서 키운 성수대 어미를 F2라고 얘기합니다. 그 치어를 키워서 육성한 어미가 F3입니다. 제가 오늘 사용한 어미는 F3입니다. 보통 시즌 성수기를 4월부터 5월까지 보고 있습니다. 4월 초순부터 5월 말, 늦으면 6월 초까지를 산란기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는 저 양으로 산란했을 경우는 한 500cc 정도 나옵니다. 500cc 이상이 나옵니다. 그때는 포란량의 85%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살아난 알을 수정시키면 수정률이 80% 됩니다. 부화율은 70% 정도 됩니다. 최종 40%부터 45% 부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미꾸라지 부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친어입니다. 친어.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꾸라지 부화의 승패를 좌우하는 게 친어입니다. 친어에 의해서 알을 수정해서
부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유튜브에서 보는 미꾸리를 잡아서 수정을 하시는데 거기서 유심히 보시면 알이 오줌같이 안 나갑니다. 왜냐하면 미꾸리가 잡은 지 오래돼서 세포가 강직되어 있습니다. 강직돼서 호르몬 주사를 놓고 미꾸라지 내에 있는 난소의 알을 성수시켜서 밖으로 분출시켜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미꾸라지를 구하시는 분들은 미꾸라지를 채집할 때부터 망을 놓은 시간부터 미꾸라지 호르몬 주사를 놓을 때까지가 48시간 이내에 부화를 해야지 모든 체란율, 수정률, 부화율이 좋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본 많은 분들의 미꾸라지 부화하는 방법을 보면 체란율부터 수정률부터 부화율이 저는 10%도 안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접 농로에서 미꾸리를 채집한 것을 가지고 부화를 했을 때는 예입니다. 그러나 도소망의 상에서 사가지고 한 거에 대해서는 수정률부터 부화율이 10%도 안 됩니다. 저희 수조가 3.98평 정도 3.89평 되는데 제가 산란기에 10만부터 18만을 수정해서 부화까지 그 정도 나옵니다. 가을에는 5만부터 7만을 보고 있습니다. 5만부터 7만. 왜? 가을은 산란기가 아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호르몬 주사를 가미해서 난소에 있는 알을 채집하기 때문에 자연의 생리에 맞춰야 되는데 자연의 생리의 역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많은 양을 채취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러한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미꾸라지를 양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희 동영상을 보시고 많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꾸라지 양식은 우리나라의 1년 소비가 10,000톤 정도 됩니다. 10,000톤 중에 9,000톤을 수입해서 지금 추어탕집이나 이런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연에서 채집되는 미꾸리나 미꾸라지는 1,000톤도 안 됩니다. 이와 같이 미꾸라지 부활해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하게 베스트 기본을 매뉴얼을 가지고 하시다 보면 약간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급하게 1년, 2년 만에 절대 미꾸라지 부활해서는 많은 수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점 참조해 주시기